저는 오늘 아침을 보면서 더욱더 승리의 확신을 들었습니다. 양무 호남 시부 국가란 말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어목한 군사 독재 시절에도 활활 타오르는 민주주의의 꿈을 안고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수립하고, 그리고 영남 출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두 분의 영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고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 경북 출신의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남인들이 그동안 철저히 호남을 고립시키고 상당 양으로 고립시키고 광주로 고립시켰던 그 한을 뚫고 동서를 벽을 뚫고 분단된 남북의 벽을 뚫어서 새로운 한 번 더 평화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통해 동서를 확실히 통합시키고 계층을 통합시키고 계층을 갈라서 4050을 포위시키기 위해서 세대 포위 전략을 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남녀를 분열시켜서 서로 적대하게 싸우게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통합민주정부를 통해 위기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재명 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맞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서도 머슴 일꾼을 쓸 때 그 모내기를 할 때나 아니면 쟁기질 할 때나 뭐 로타리 갈 때나 그때그때 반일 논일 맞는 사람 일꾼을 써야 됩니다.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보일러 수리공을 불러야 될 것이고 문짝이 고장났으면 목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맞는 일꾼을 뽑아야 될 텐데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코로나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소상공 위기, 농업의 위기, 대전환 기후변화 위기에서 앞으로 할수록 지금도 겨울 가뭄 때문에 농사가 걱정인데 이런 겨울 가뭄, 여름 홍수, 여름의 폭염, 폭설, 이러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 일상화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큰 문제입니다.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해안을 갖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가 완벽한 후보는 아니죠. 흠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저희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선택했던 것은 성남시장으로 보여준 그의 탁월한 행정력과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보였던 성과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서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보고 당내 주류도 아니었던 이재명을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자신이 국민이 키워서 국민이 보내는 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부 지지한 사람이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 자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묻지마 정권교체, 안철수 후보의 말을 따르자면 주술에 걸린 듯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오로지 그냥 수단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TV토론을 보셨지만 정말 너무 부족하죠. 아는 게 없죠 여러분. 어제 봤습니까? 뭐 보고 있고 그냥 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것은 뭐냐, 술 마실 때는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한다고, 술 마실 때. 그리고 대장동 뭐 구속 이런 검사 이야기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하지 경제 문제, 농민 문제, 노동자 문제,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6년을 검사로서 사람들을 잡아다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업자들 만나서 룸사랑에 술 먹고 골프 치고 세월을 보냈으니 어찌 경제를 알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리백도 모르고 작게 501호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CO2 포항제철에서 안철수 후보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후보한테. 아니 CO2 발생이 제일 만든 이 제철 산업에 대해 물어봤더니 잘 모르잖아요. 제철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철 산업이 1억 3천만 톤의 CO2를 매년 하늘에다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항제철이 한 9천만 톤 될 거예요. 이 제철 산업이
CO2가 나오는 코쿠스라는 석탄을 통해서 이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수소 환원 제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CO2가 나오지 않고 수소를 이용해서 물을 끄집어내고 철을 불게 되는 기술인데, 포스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준비한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리백도문, 알리백이라는 것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제품을 말한 것인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어디로 나가는지 어떻게 변하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이것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내일을 망치게 된다, 나라를 망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손가락 자른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 말처럼.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운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저는 이번에 결심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로 나가자, 기득권 교체로 나가자.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함과 동시에 5군데 보궐선거 중에 3군데를 공천을 하지 않았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에 대한 윤리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를 비롯한 정치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이재명이 승리하면 국민 통합 정권을 만들어서 적폐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 통합 정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하나 이재명 후보가 제가 약속했던 게 뭐냐, 이놈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 기재부한테 끌려다닙니다. 기획재정부한테 끌려다니면 저도 속이 상한데 여당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데, 다시 한번 정말 기재부한테 촉구하는 것은 이번에 쌀이 많이 풍년이 들어서 쌀값 보장을 위해 시장 분리를 할 것을 저도 촉구했고 이재명 후보도 강력히 촉구했어. 쌀값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장 분리를 해왔더니 계속 늦장을 부리다가 뒤늦게 시장 분리를 20만 톤, 우선 7만 톤, 27만 톤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리한 쌀을 지금 수매하는데 최저 낙찰가를 통해 40kg 한가마니를 63,000원, 64,000원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높죠?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이 기재부 논리에, 관료들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재정정책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운 국민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일을 마치겠습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88년도에 13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의석이 나왔냐면 노태우 민정당이 125석, 김대중 평민당이 70석, 김영삼 통일민주당이 59석, 김종필 자민련이 35석이 나와서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 2년 동안 여소야대 국회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야삼당 촉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오공천문회를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90년대에 3당 야합을 통해 김종필, 김영삼, 노태우가 손을 잡아가지고 민자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25석이었던 민정당이 도저히 여소야대를 못 끌고 가서 3당 야합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은 105석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172석입니다. 앞으로 2년 1개월이 더 남아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임기 초기에 2년 1개월을 105석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식물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도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식물 대통령으로 간다. 송영길 대표 잘했다.
이재명 잘했다, 국민통합정부 제시 잘했다, 이렇게 적극 동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172석의 민주당이 저 송영길 그리고 전남 도당위원장으로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김승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상철 선배의 보좌관으로 열심히 정치를 배우고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학생도 민주화운동의 대의에 참여했던 우리 공의 아들 김승남이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전남 도당위원장이 됐습니다. 저는 선배 정치인들 보면서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좀 후배들 좀 키워주고 좀 물러가지,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쥐고 있다가 후배도 안 키우고 보는 게 너무 저는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기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우리 김승남이 앞으로의 전국적인 정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청년 세대가 들어와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주시대를 주도해가는 우리 공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김승남과 함께 이재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송영길의 선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공국민들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재명을 당선시켜 주시면 송영길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우리 공을 발전시키고 호남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전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로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끝나자마자 한국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작게 5공기로도 모르고 외교 국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느꼈듯이 정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력을 조작해서 병역을 명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윤석열 후보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 국가의 이익을 지켜낼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 잘 뒷받침해 주시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동안 20년 5선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의 외교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총력으로 가동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의 중재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7살의 국회의원이 돼서 22년째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당 대표인 제가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꺼주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와 신천지와 무속 집단이 키워주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키우고 공이 키우고 호남 영남을 모두가 국민 전체가 키워주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대통령 이재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모두 우리 공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